뉴욕 증시는 전날 발표된 알코아의 깜짝 실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호전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 고용지표도 개선되며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6% 오른 9,786에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1% 내외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알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71달러 69센트에 마쳤으며 금값은 사흘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장중 1,060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새로운 발전 방안과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전날 혼조를 보이면서 방향을 잡지 못했던 뉴욕 증시가 드디어 방향을 정한 듯합니다. 플러스 쪽이었는데요. 다우가 0.6% 올라서 9,786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에 발표된 알코아의 실적 호전이 역시나 어젯밤 장 초반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는데요.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준 것이 역시나 호재였습니다. 또한 달러가 약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14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리면서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들의 실적 호전 또 지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우가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가운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많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소비 회복 패턴도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많이 우려했던 고용 지표에 대한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타나면서 아마 이 3일 만에 좀 이렇게 지수를 좀 이렇게 상승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 보다 자세한 건 다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우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제 유독실이 좀 이렇게 약세로만 일단은 끝이 났었는데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추세로 는 일단 상승 추세에 지금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추세도 일단 꾸준하게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이제 가까운 전 고점을 좀 가볍게 뚫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단은 가볍게 좀 뚫어줬을 거예요. 네. 일단 그 전 위에 있는 이제 최고점이죠. 지금 한 9,900선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이 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내일 발표될 지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이 선 같은 경우 좀 무난하게 아마 좀 뚫고 새로운 또 지표나 새로운 또 10,000포인트 근처를 한번 또 아마 타진해 보지 않을까 일단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지금 뭐 최근 흐름은 일단 뉴욕 지수나 아니면 그 뭐 경기 회복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좀 이제 좋게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은 네. 아마 다우 지수도 한번 다시 또 한번 10,000포인트를 한번 또 갱신하는 그런 아마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코아가 일단 스타트를 좋게 끊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특별히 금융주 쪽에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들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미국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전일 마감 후에 발표가 됐던 알코아의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은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표가 또 좋았어요. 네, 지표가 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나왔던 지표 중에 제일 컸던 게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네. 이번에 좀 이렇게 전망치가 정말 좀 이렇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 했던 전망치도 약간 좀 소폭 하회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표됐던 게 52만 1,000건 정도로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일단 많이 하회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나가고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일단 청구 건수 자체가 추세가 좀 많이 이제 꺾여 있습니다. 좀 많이 이제 꺾여 있는데 일단 신규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아니라 10개월의 이제 최저치로 지금 이제 기록하면서 일단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시장도 일단 완화되고 있다고 좀 많이 추세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예. 4주 평균 보시면 4주 평균도 좀 추세가 좀 많이 이렇게 꺾이면서 완화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전주에 발표됐던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악재가 조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보다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나타나는 주간 그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 자체가 아직은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좀 잡혀가는 게 아무래도 일단은 고용 시장에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이제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나타난 게 8월 도매 재고도 좀 이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일단은 뭐 12개월째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네. 단순하게 재고가 쌓였던 게 감소됐던 게 아니고 일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재고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점 같은 경우에도 9월 판매가 이제 전년 대비 한 0.6% 정도 이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그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 그리고 소매 판매도 늘고 있는데 쌓였던 재고도 많은 또 판매 때문에 급하게 줄고 있는 모습, 모두 다 경기 회복 시그널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알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도 그냥 갑자기 또 약세로 좀 나타내면서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특히 상품주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콰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좀 주가가 오르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예.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게 방아쇠 역할을 좀 많이 해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알콰 어닝스 프라이즈 때문에 일단 뭐 그 2위 알루미늄 업체죠. 센츄리 알루미늄이 한 11% 정도 급등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에 대해서 좀 가장 많이 이제 경기 시그널을 생각할 수 있는 구리 생산업이 있는데 구리 생산업체인 프리모트 맥모란과 그다음에 제구 마이닝이라는 회사 그냥 금속 관련주들이 크게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 패턴을 아마 또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소매업체에 가면 이제 바코드 이렇게 많이 찍는데요. 네. 바코드 스캐너 업체들도 이제 그 생산업체 스캔 소스가 이제 분기 매출이 이제 증가로 나타냈다고 지금 네. 이제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주 중에서도 이제 뭐 리미티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아베크롬비 앤 피치 그리고 핫토픽 같은 이제 소매주들이 한 3에서 한 5.2% 정도 일단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주요 백화점 체인 업체 그 1위 업체죠. 메이시도 이제 실적 개선을 한 5.1% 정도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그럼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도 약간 상승 견인을 좀 나타냈습니다. 대형 금융주 중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한 2.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어제 반면에 일단 좀 이렇게 약세로 마감했던 이제 기업들도 있는데 펩시콜라를 생산하는 펩시코가 이제 3분기 순이익은 좀 증가를 나타냈는데요. 네. 매출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마 좀 약세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그 호텔 체인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죠. 여행객들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일단 그 실적이 일단 좀 적자로 좀 나타냈던 게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강세를 보였던 약세를 보였던 자세한 종목까지 업종별 움직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이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0.6%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 때문일까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돼서인지는 몰라도 국채 채권 쪽 30물 입찰 수요가 안 좋았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좀 30년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관 투자자들이 대형 투자자들이 좀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입찰이 거의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크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도 아무래도 제로금 베이스 금리가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대형 기관들도 아니고 큰 자금들이 이제 좀 오래 묵혀둘 만한 그런 자금 자체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수익 쪽으로도 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 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움직여 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아마 수요 입찰이 굉장히 좀 많이 안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이게 뭐 정시 쪽이나 이렇게 경기 회복 쪽으로 보면 약간 호재성으로 아마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때문에 뉴욕 증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기대를 모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예상외로 또 호재로 작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나요? 오늘 밤에 이제 8월 무역 그 수지 지표 하나 발표가 될 건데요. 일단은 뭐 전망치보다는 약간 좀 소폭 감소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일단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좀 더 이번에 늘어날 거라고 또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대부분 대표적인 이제 수출 산업이 뭐 자동차라든지 그게 아직 많이 좀 뚜렷하게 회복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좀 많이 나타내는데 이게 좀 양면의 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 회복에 대해서 이제 뭐 정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국내 수출 산업은 아직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아마 접근하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내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이 좀 돼 봅니다. 그러게요. 8월 무역 수지 뭐 플러스를 기록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그 폭이 어느 정도냐 그것보다 그 내용적인 측면을 더 꼼꼼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일정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주 일정도 함께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다음 주는 일단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뭐 특별한 일정이 지금 없고요. 네. 수요일 날은 미국 8월 기업 재고와 그다음에 9월 수출입 물가 지표 그리고 9월 소매 판매 좀 리테일 쪽에 좀 많이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좀 약간 큰 지표들이 좀 축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일단 주간 원유 재고가 나타냈고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0월
그 필라델피아와 뉴욕주 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장막판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나타나는데요. 이 FOMC 의사록이 좀 많이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이제 미국 9월 산업 생산과 10월 이제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다음 주 아마 그 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FOMC 의사록을 주목하라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주가 방아쇠를 당겨서 금리 인상 카드를 가장 먼저 G20 국가 중에서는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서 유럽 쪽에서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동결로 나왔어요. 유럽 증시 마감과 함께 좀 내용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어제 유럽 증시 중에서 좀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 중 하나가 이슈됐던 게 이제 그 기준금리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고 했는데 일단 뭐 트리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금리 자체를 이제 일단은 그냥 동결로 영란은행도 동결로 가는데요. 일단은 경기 부양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아무래도 유럽 쪽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고 있으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자는 쪽이 지지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쪽에서는 먼저 이렇게 동결로 갔기 때문에 아마 FOMC 의사록이 내일 다음 주에 좀 궁금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유럽 증시도 이제 그 미국의 알코아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나타난 상태에서 깜짝 실적이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투심이 좀 많이 회복이 되는데요. 일단 어닝스 프레저로 이제 마감했던 기업 함께 그리고 이제 전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간 실업 수당 건수라든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아마 유럽 시장도 좀 안정되게 이렇게 증시가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금값도 어제 좀 많이 급등하면서 상품주 쪽으로 유럽 증시도 좀 상품주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고요. 또 에너지 종목들도 좀 많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사흘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장중에 1,060달러까지 올라섰다는 소식이고요. 국제유가 또한 약달러를 바탕으로 해서 하루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도 달러가 다시금 약세로 돌아서서 14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는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의 외환 당국의 어떤 그 개입도 이제는 점점 노골화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환율이 1,167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 장중에 1,170원대가 무너지기도 여러 번 무너지기도 했지만 종가로 1,160원대로 떨어지기는 작년 9월 26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각종 정부의 개입으로 1,170원대를 이제 유지하다가 상황이 여의찮아지자 결국 정부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해외 차입을 막겠다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환율 급락을 방어하기로 나선 거죠. 네. 정부 관계자의 공식 멘트는 공기업의 해외 차입을 제한해 현재 해외 차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더해서 외화 수급 사정을 꼼꼼히 살펴서 은행들도 해외채 발행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정부 당국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화 차입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에
외화 조달과 운영에 대해서 공동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일이었죠. 정부가 며칠 동안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라면서 공식적인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지난 2일자 서울경제신문 1면에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심리적으로 쏠릴 때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재정부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환해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환해지 기준을 강화하면은 선물안을 매입해야 되고 네. 이럴 경우 달러 수요가 발생해서 환율이 다소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건데요. 네. 하지만 어제 전해진 정부의 방침은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해지 기준을 강화하는 게 간접적인 조치라면은 외화 차입을 제한한다는 것보다 직접적인 조치인데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달러 수요를 한편으로는 발생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이중 장치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산업계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청와대 지하 벙커라든가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어제는 이례적으로 국내 한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개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름 아닌 전기차 활성화 대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에 자리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은 전기차를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1년부터 양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각종 지원책도 발표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에 4천억 원을 2014년까지 지원하고요. 전기차를 개인이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까지 전기차를 30대 이상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 차량 개발비를 지원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전기차를 운행하려면은 여기저기 전기 충전소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그 백화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공영 주차장이나 아파트 같은데 배터리 충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같은 전기차 활성화 대책이 나오자마자 주식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특별히 2차 전지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같은 완성업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부품업체들마저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마저 아주 들썩들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현대차가 이 같은 전기차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전기차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 건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카를 넘어서 100% 순수 전기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는 이미 지난 7월 달에 세계 최초로 전기차 양산 모델을 출시했고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나 중국 비아디도 내년에 전기차를 내놓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 같은 트렌드는 지난달에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차, 즉 월드 프리미어가 38대가 출품이 됐는데요. 네. 그중에 전기차가 36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경우에 4종류의 전기차를 전시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칼로스 고온 르노 닛산 회장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의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자동차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전기차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되겠다 때문에 정부도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본의 지금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미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당초 2013년 예정이었지만 2년 앞당겨서 이제 201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전기차를 내겠다라는 계획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기술 단계를 보면은 가솔린이나 경유 같은 화석 연료와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카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차 또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100% 전기를 사용한 순수 전기차로 이어지는데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개발에서 일본 도요타에 크게 뒤처지게 되자 수소 연료 전지차 개발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전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의 양산 시점을 2013년으로 잡아뒀었는데요. 최근 현대자동차는 LPG 하이브리드 카를 양산하면서 그동안 그 하이브리드 카의 독자 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배터리라든지 각종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순수 전기차 개발 일정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실제로 현대차는 내년에 그 시범 생산하게 될 순수 전기차의 컨셉트 모델을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출품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MS가 최고로 높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타라 잡기 시간은 김성수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실적과 지표가 좋아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 올라 9,786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알코올 실적 호재에 더해서 주간마다 나오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적게 나오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데다가 달러화도 다시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